안녕하세요. 알데바람 벨로랩의 타워입니다. 오늘은 2026년 7월 한국 수출 데이터 퀀트 분석한 것을 리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리 말씀드립니다만 오늘 내용의 결론이 다 좋다 혹은 나빠요 이렇게 딱 결론을 내리는 건 아니고요. 좀 결과가 믹스가 돼 있어요. 우리가 이제 가장 중요하게 보는 반도체 3대장은 예측치가 크게 낮아졌지만 예측치는 낮아졌어요. 근데 이게 이제 진짜 추세선인지 계절적으로 발생하는 노이즈인지는 아직 단정할 수 없는 단계 같고요. 나머지 조선, 자동차, 바이오, 화장품 같은 다른 업종들의 수출 증가율은 생각보다 견조합니다. 이게 오늘 데이터가 말하는 그림이고요. 큰 그림이고, 왜 그렇게 제가 생각하고 이렇게 결론을 내게 됐는지는 숫자로 하나하나씩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영상은 투자 자문은 아니고요. 제가 여러분들 투자 참고 자료를 하기 위해서 이제 만든 거니까 참고해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분석을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오늘 한번 본격적으로 오늘 이야기할 헤드라인 이야기부터 한번, 오늘 다룰 내용부터 한번 짚어 넘어갈게요. 일단 그 가장 중요한 내용이 메모리 서버 부품 SSD, 요게 이제 수출 전망치가 하향 조정됐다. 요거 좀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볼 거고요. 하향 조정됐다. 이게 이제 과연 지난번에 수출 속보치 관련 분석에서 제가 얘기했듯이 최근 7월에 메모리 반도체, 다음에 서버 부품, PC 부품, SSD 관련해 가지고 6월 대비해서 7월에 수출 물량이 하락을 했는데, 이걸 이제 이 AI 모델이 예측한 수출 목표치와 7월에 실제 나타난 수출 물량이 차이가 난 거예요. 목표치에 미달했어. 그래서 AI 모델이 이거 뭐야, 내가 예측을 잘못했네, 이거 예측 잘못했으니까 모형 새로 짜야 되는 거 아니야 해서 예측을 요번에 새로 했어요. 얘네들이 보니까. 그래가지고 수출 예측치를 대폭 낮췄거든요. 그래가지고 이게 이제 하향 조정되었다, 수출 목표치가 하향 조정됐다, 이 얘기를 제가 오늘 얘기를 할 것 같고요. 하향 리비전이 됐는데 이거는 이제 뒤에 또 자세히 설명을 하겠지만 좀 더 지켜봐야 돼요. 이게 6월에 수출 물량을 한꺼번에 밀어내고 7월에 물량이 하락하는 단순히 계절성 문제인지, 아니면 추세적으로 수출 어떤 다이나믹하게 성장하던 반도체 수출이 주춤해지는 시그널인지, 이거는 8월 9월을 통해서 이게 노이즈인지 아닌지를 좀, 계절적인 노이즈인지 아닌지는 추후로 분석을 좀 면밀하게 해야 될 것 같아. 어쨌든 좋은 신호는 아닌데, 어쨌든 이게 이제 계절성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가 8월 9월 데이터를 통해서 한번 지켜봐야 될 어떤 포인트가 생겼다. 요거 오늘 말씀드릴 것 같고요. 다음에 수출 금액 탑 30 기준으로 해갖고 요게 이제 전달 대비 수출 전망치의 증가율 변화 해가지고 어떤 수출 업종의 전망이 어떻게 변했는지 이걸 한번 보게 될 거고요. 이번은. 다음에 3번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증가하는 수출 업종들이 있는데, 그 증가하는 수출 업종에 관련된 기업들이 어떤 기업들이 있는지 한번 보자, 이런 어떤 정보 제공 차원에서 관련 기업 정보를 한번 볼 거고요. 다음에 마지막으로 종합 인사이트 및 투자 시사점, 요걸 이제 우리가 한번 짚고 마무리하도록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수출 데이터 분석에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오늘의 헤드라인부터 이제 보여드릴게요. 여러분들이 이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장 핵심이라고 생각하는 이제 반도체죠. 우리가 가장 관심 있는 메모리 반도체, 서버 PC 부품, SSD, 요 3대장들,
이 세 품목은 지난달에 이어서 이번 달에도 수출 증가율은 1, 2, 3위를 그대로 지켰고요. 뭐 수출 규모 측면에서도 거의 절대적입니다. 뭐 여기까지 보면 역시 우리 반도체 짱 이렇게 이제 생각하실 수 있을 텐데요. 이제 문제는 이번 달에 달라진 변화는 뭐냐면 예측 모델이 같은 미래 구간, 그러니까 2026년 8월부터 2028년 7월까지 이제 에 대해서 스스로 내려놓은 전망치를 한 달 사이에 적게는 20%, 약 20%, 많게는 한 80%까지 전망치를 하향 조정했다는 거예요. 뭐 썩 기분 좋은 건 아니죠. 예. 얘기 끝까지 들어보셔야 돼요. 뭐 숫자로 보면 메모리 반도체는 전체 인측 기간 기준으로 마이너스 26.6%, 그다음에 PC 서버 부품은 마이너스 78.5%, 이거 많이 깎였죠. SSD 저장 장치는 마이너스 50.4%로 향후 12개월 50.4%로 2년 예측치가 이제 전반적으로 하향 조정이 됐고요. 향후 12개월만 좁혀봐도 각각 마이너스 16%, 52%, 45%로 하향 조정이 됐어요. 이거는 이제 왜 이렇게 이런 현상이 발생했냐면 7월에 모델이 예측한 숫자보다 실제치가 낮게 나오면서 모델이 향후 예측치에 대해서 다시 계산을 한 거예요. 네, 싹 다시 계산을 한 거예요. 이거 다시 재계산을 했다는 뜻이고, 특히 이제 서버 PC 부품은 2027년 6월 전망치가 27년 6월 전망치, 그러니까 1년 뒤 전망치를 한 340억 달러 정도로 예측을 했는데, 요번에 계산된 건 이제 128억 달러 수준으로 3분의 1 토막 정도로 이렇게 하향 조정을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왜 이런 일이 말씀드렸습니다만 이제 예측치에 미달하면서 이제 다시 계산한 거죠. 7월 이제 실적이 지난달에 모델이 설정한 예측치에 이제 크게 밑돌아서 좀 그런 것 같아요. 좀 밑돌아서. 그러니까 뭐 구체적으로 보면은 서버 PC 부품은 모델이 예측한 것보다 한 35% 정도 35% 예측 실패를 했고요. 여기 보면 모델이 예측한 거에 비해서 35% 정도 예측 실패를 했고요. 그 다음에 SSD는 14% 정도 미달했어요. 그래서 이 예측 실패를 모델이 학습을 하는 바람에 향후 전망을 이제 다시 짠 걸로 재선정한 걸로 해석이 되고 있어요. 다만 이제 하나 짚고 넘어갈 거는 제가 지난번 반도체 속보치 분석을 할 때도 했는데 부진 자체가 분기 말 6월 밀어내기 출하 이후에 계절적 물량 조정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추세 훼손인지 아니면 단순한 노이즈인지는 8월, 9월 데이터로 추가 확인이 현재 필요한 상황이에요. 네, 이 얘기를 들으니까 어떤 느낌이 드세요? 8월, 9월 데이터 분석을 반드시 꼭 들으셔야겠죠. 네, 이 틈에서 이제 우리는 구독, 좋아요를 한번 꼭 눌러줘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아니,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여러분들 반도체 투자하면 이제 궁금하잖아. 궁금하니까 나 좋고 여러분 좋고 그럼 뭐 한번 구독, 좋아요 눌러주면 되잖아. 지금 구독자 4명밖에 안 되는데. 예. 우리 8월, 9월 저도 계속 반도체에는 관심이 많기 때문에 저도 계속 실적 추정을 계속 하면서 향후 전망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계속 추적을 할 거기 때문에요. 여러분들이 꼭 좀 같이 의견 교환하면서 같이 꼭 좀 정보 교환하고 제 데이터 분석 같은 걸 참고하셔가지고 성공 투자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럼 이제 이 세 품목을 하나씩 이제 뜯어보기로 하겠습니다. 먼저 가장 중요한 메모리 반도체, DRAM, HBM 한번 보겠습니다. 화면 그래프를 보시면요, 파란색 점선이 지난달 예측, 주황색 실선이 이제 이번 달 예측이에요. 뭐 맞건 안 맞건 제가 만든 AI로 예측한 모형이에요. 우선 둘 다 우상향 하는데 이번 달 선의 기울기가 확실히 좀 완만해졌죠. 얘보다는, 그죠? 하늘색보다는 완만해졌죠. 그리고 숫자로 보면은 2028년 6월 요때 전망치가 한 1,000억 달러.
맞건 안 맞건 간에 1000억 달러 수준으로 아주 28년 6월까지 가파른 성장을 AI 모형이 예측을 하고 있었는데 요번에는 한 640억 달러 수준까지 예상이 낮아졌다. 한 38% 정도 낮아졌대요. 낮아졌어요. 여기서 이제 뭐 24개월 전망치는 한 달 새 한 27% 정도 낮아졌고요. 다만 이제 절대 금액의 그 조정폭은 좀 가장 컸지만 새 품목 중에 비율로 보면은 하락 비율은 가장 낮습니다. SSD나 PC 서버용 부품의 수출 전망은 이거보다 비율이 훨씬 더 크게 하락 조정이 됐어요. 어쨌든 얼마나 비관적으로 모형이 다시 계측을 했냐로 봤을 때 강도 측면에서는 다른 두 품목 대비해서 가장 덜하다. 가장 중요하지만 수요의 하락 조정은 얘가 비율로서는 가장 낮게 조정이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서버 PC 부품인데요. 오늘 데이터 중에서 가장 극적인 품목입니다. 그래프를 보시면 거의 지난달 예측은 거의 기하급수적인 상승을 모델이 예측을 하고 있었죠. 이거는 솔직히 제가 고백하는데 이건 모델이 잘못 예측을 한 거예요. 그 너무 수출 데이터의 증가가 강력하게 나오니까 얘가 추세를 너무 이제 미친 듯이 상승할 거라고 그냥 모형이 폭발해 버린 거죠. 사실 믿지는 않았어요. 다만 이제 그만큼 서버랑 PC 부품의 수출 증가가 가파를 거다라고는 제가 예상을 해서 참고만 한 거지 이 데이터를 믿지는 않았거든요. 근데 드디어 이제 어떻습니까? 이 그래프를 보시면 수직으로 치솟다가 거의 기하급수적인 예측을 했다가 이번 달 예측선은 이제 드디어 정신 차리고 얌전해졌죠. 완전히 다르죠. 완만한 우상형으로 확 눌러져 버렸어요. 이게 이제 이 위에 기하급수적인 증가 때문에 얘가 덜 부각돼 보이는데, 그죠? 완만한 증가입니다, 이거. 완만한 증가. 착한 사람 눈에는 이게 완만한 증가로 보여요. 완만한 증가. 근데 이게 왜 이렇게 기하급수적 증가에서 완만한 증가로 이게 예측이 바뀌었냐면, 계속 같은 얘기인데, 7월 31일 기준으로요. 실제 실적은 77억 달러 정도 나타났는데 모형 예측은 이제 한 104억 달러 정도 한 것 같아. 그러니까 예측치 대비해서 한 35% 정도 미달이 나니까 이 정도로 큰 미스가 나면 이제 모델 입장에서는 내가 그동안 너무 품목을 너무 낙관적으로 봤구나 이러면서 전체 곡선을 이제 재산정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예측 곡선이 이제 좀 현실적인 형태의 예측 곡선으로 이제 바뀌었습니다. 완만하게 됐습니다. 기하급수적 성장에서 이제 정말 현실적인 수요 성장 곡선으로 이제 예측이 수정이 된 거죠. 세 번째는 SSD 저장 장치입니다. 여기도 비슷한 패턴인데요. 7월 실적은 42억 달러. 지난달 예측치는 51억 달러로 역시 이제 컴퓨터 예측한 거에 대비해서 실적이 미스를 하면서 14% 정도 미달이 나면서 하향 조정치를 이제 좀 향후 수출 전망치를 다운 시켰는데요. 이거는 SSD는 서버 부품이랑 좀 다른 점이 있죠. 이게 단순히 레벨만 낮아진 게 아니에요. 서버 부품은 그래도 완만하게 성장을 했잖아. 현실적으로 변했잖아. 근데 얘는 26년 11월 이후 향후 11월 이후 26년이 11월 이후에 우상향 기울기 자체가 크게 완만해집니다. 크게 완만해지면서 곡선의 형태까지 바뀌어 버렸어요. 이 품목 중에 이제 유일한 케이스죠. 그래서 다른 두 품목은 기울기는 유지한 채 레벨만 아래로 좀 현실적으로 평행 이동한 느낌이라면 SSD는 향후 전망 자체가 조금 곡선 자체가 바뀌면서 향후 전망 자체를 조금 전망 자체가 좀 많이 눌렸다. 그래서 SSD 저장 장치는 요건 더 특히 좀 잘 봐야 된다.
여기까지 본 걸 표로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 표로 한번 정리해 봤어요. 세 품목 다 YOY 증가율은 1, 2, 3, 1을 그대로 지켰고요. 123%, 105%, 74.6% YOY 성장으로 YOY 증가율 순위는 역시 1, 2, 3, 1을 그대로 지켰는데, 그런데 전체 기간 예측 수정 폭은 각각 마이너스 26.6%, 마이너스 78.5%, 그다음에 50.4%로 전체 24개월 예측 수정폭은 좀 크게 나타났다. 이건 몇 달 만에 이제 처음 있는 현상이에요. 그리고 향후 12개월 수정폭도 16%, 마이너스 52%, 마이너스 45%로 좀 예측을 전반적으로 AI 예측 모형이 향후 수출 예측치를 굉장히 낙관적에서 이젠 조금 레벨 다운하는 형태로 조정을 했습니다. 이건 사실이니까. 종합하면 이렇습니다. 세 품목 모두 플러스 성장이라는 방향성 자체는 여전히 유효해요. 좋아. 근데 하지만 예측 모델이 스스로 미래 전망을 이만큼 낮췄다는 사실 자체는 무시할 수 없어요. 우리가 팩트는 팩트로 받아들여야 되니까. 다만 이 하향에는 계절적 물량 조정이 일부 섞여 있을 가능성이 있어요. 지난번에 속보치 분석에도 얘기를 했듯이.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페이지에서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절성을 한번 짚어봤는데요. 그 7월 이게 중요한 거죠. 계절성 점검은 중요한 거죠. 7월이 과연 하락인가, 추세 훼손인가, 계절적 패턴인가, 이거 우리를 봐야 되니까. 지난번에 우리 7월 수출 속보 동영상 올린 거 몇 개 안 되니까 찾아보시면은 이게 제가 분석한 내용이 나와요. 속보치 반도체 7월 속보치 분석. 그래서 보면 반도체는 최근, 여기서 이제 다시 한번 핵심만 말씀을 드리면 그것도 찾아가기 귀찮으니까, 반도체는 최근 5년간의 뚜렷한 계절적인 패턴이 있어요. 그러니까 분기 마지막 달, 그러니까 3, 6, 9, 12월에는 전년 평균 대비 5년 데이터를 보면 3, 6, 9, 12월에는 전월 대비 평균 17.6% 수출 물량이 증가를 하고요. 그 다음 달은 1, 4, 7, 10월에는 평균 14.9% 수출 물량이 감소를 했어요. 이게 왜 생기냐면 분기 매출 목표를 채우기 위해 분기 마지막 달에 밀어내기 출하를 하고, 그 다음 달에 재고 소진을 기다리면서 물량을 줄이는 패턴인 거죠. 하얗게 불태웠어. 목표 달성하니까 좀 쉬자. 7월에 쉬자. 뭐 이렇게 되는 거죠. 휴가도 가야 되고 이러니까. 그리고 최근 5년간 이 패턴이 6번 반복되고 있고요. 2007년부터 26년까지 전체 기간으로 봐도 분기말 다음 달이 마이너스로 나오는 비율이 74%에서 84% 정도 된다고 제가 분석을 해봤어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최근에 이렇게 물량이 줄어들었지만은 수출 단가 자체는, 킬로그램당 반도체 수출 단가 자체는 7.8% 올랐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가격이 무너져서라기보다는 순전히 이제 물량이 좀 계절적 등락에 의해서 7월 물량이 줄어든 게 아니냐. 그래서 그럼 이게 이제 우리가 앞서 본 예측치 하향과는 이제 어떤 관계가 있는 거냐?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이제 완전히 같은 현상은 이제 아닐 거라고 보고요. 저의 분석은 예측 모델이 미래 절대 금액을 다시 계산한 것이고, 이 분석은 이제 실측 물량의 전월비 이제 패턴을 분석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썩 기분 좋은 시그널은 아닌데, 모델이 7월의 계절적인 물량 조정을 진짜 수요 둔화로 착각해서 과도하게 하향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가 없어요. 요거는 8월, 9월 데이터 나와서 수출 데이터 예측이 다시 어떻게 회복되는지 봐야 돼. 까봐야 돼. 이거 팩 까봐야 돼. 이름이 팩 까봐. 이거야 이거. 그래서 이게 지금 이 하향에는 진짜 수요 둔화와 계절적 노이즈, 이게 두 가지가 다 섞여 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데이터만으로 아직은 둘을 분리하기는 어려워요. 제 능력은 미미하잖아. 생긴 것도 미미하게 생겼잖아. 미미. 타오는 미미하잖아. 그래서
아직 레벨이 이제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결론은 8월, 9월 속보치를 꼭 봐야 돼요. 그래서 수출 데이터 예측치가 어떻게 회복되는지를 우리가 봐야 된다고. 물량이 계절 패턴대로 반등을 하게 되면 지금의 하향은 노이즈에 가까운 거고요. 노이즈에 가까운 거고, 반등 없이 계속 눌러 있으면 진짜 추세가 훼손된 걸로 봐야 되고, 이 시나리오를 가를 결정적인 확인 구간이 다음 2달이에요. 이건 내가 구독자 늘리려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8월, 9월 데이터는 우리가 꼭 봐야 된다고. 어떻게 될지. 예. 꼭 봐야 된다고. 그러니까 구독, 좋아요 꼭 누르라고. 예. 구독 꼭 누르라고. 8월, 9월만 우리 구독하자고. 손해볼 거 없잖아. 예. 그래서 한번 이거 2달 데이터는 한번 꼭 좀 추세 훼손인지 단순한 계절적인 노이즈인지는 확인해서 볼 필요가 있다. 확인해서 볼 필요. 나도 궁금해. 어떻게 될지. 나도 궁금해.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마이크론 이런 거 미국 시장에 갖고 있으니까 만약에 9월에도 수출 성장이나 이런 게 계속 비관적으로 좀 하향 조정된다 이러면 비중을 좀 줄여야겠죠. 저 같은 경우에도. 사실 근데 이게 연말로 갈수록 반도체가 좀 좋을 건 없다고 봐요. 왜냐하면 작년 말부터 반도체 수출 증가율이 확 올라왔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올 연말부터 가면은 기저 효과가 아니라 기고 효과랑 맞물려 가지고 이게 반도체 수출 증가율이 와요와요로 이제 낮아지기 시작하거든. 이제 수출 증가율이 낮아지고 수출 증가율이 낮아지게 되면 또 온갖 또 막 뭐 과장되고 호들갑들 또 시장에서 떨 거니까 그게 조금 걱정되긴 하죠. 어쨌든 이제 8월, 9월 한번 실제 데이터 나오는 거, 예측치 나오는 거 한번 볼 필요가 있다는 점을 저는 계속 강조를 하고 싶습니다. 포인트는 그거예요. 8월, 9월 데이터를 꼭 봐야 된다. 자, 이제 수출 금액 탑 30 상세를 한번 보겠는데요. 이제 기준을 바꿔가지고, 그죠? 우리 반도체 얘기는 실컷 했으니까, 다른 품목들 한번 볼게요. 수출 절대 규모로 30개를 뽑았는데요. 1, 2, 3위는 뭐, 한참 얘기했지만, 뭐, 반도체, 메모리 반도체, 서버 부품, SSD, 요거고요. 4위부터는 이제 프로세서 컨트롤러, 이것도 이제 뭐, IT, 뭐, 반도체랑 관련이 있는 거죠. 근데 그 뒤부터는 좀 많이 달라요, 그림이. 자동차, 최근에 하이브리드 자동차 수출이 굉장히 늘고 있고요. 그다음에 LNG 운반선, 탱커, 원유 수출하는 거, 가스 수출한 LNG 운반선, 요런 이제 조선 업종의 수출 향후 증가율이 이제 높게 한 20% 정도 미래 12개월 수출 증가율이 한 20% 증가할 거다 이렇게 예측이 됐고요. 자동차, 가솔린 자동차 1,500에서 3000cc 사이의 가솔린 자동차. 제가 좋아하는 이제 장품이 화장품 올라와 있고요. 그다음에 전기차, EV 자동차, 기타 선박, 또 자동차, 백신, 바이오 쪽 백신, 요거 대량으로 수출되는 백신 요게 올라왔고, 그다음에 자동차 부품, PCB 요런 게 좀 올라왔고요. 16위부터 30위까지는 아래 하단에 이렇게 요약을 해뒀는데, 리튬이온 배터리 뭐 이런 것도 있어요. 근데 이 리튬이온 배터리는 마이너스 0.5% 역성장 예측이 되고 있어요. 예. 그다음에 뭐 굴삭기, 타이어, 배전반, PP 수지 등은 뭐 증가율이 마이너스 0.5에서 36% 이런 형태로 뭐 다양하게 수출 증가율이 이렇게 퍼져 있는데, 요거 1위부터 30위까지 수출 증가율이랑 수출 예측 증가율이랑 그다음에 요 향후 수출 전망 데이터는요, 제가 동영상 그 설명에 제 블로그 링크를 제가 달아드릴 테니까 거기 와서 블로그에 올라가 있는 자료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자, 이거는 이제 참고 자료예요. 내가 종목 추천하는 게 아니야. 여기서는 우리 이제 수출 데이터를 일반적으로 이제 분석을 하는 섹션이지. 여기가 우리가 종목을 우리가 추천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도 궁금하잖아. 야, 그 수출 데이터 한참 얘기했는데 너
어떤 종목이 어떻게 연결되는지 얘기는 해줘야 될 거 아니야. 또 이렇게 얘기하실 거잖아요. 얘기 안 하도 우리 섭섭하잖아. 그러니까 종목 추천은 아닌데 참고만 하는 참고만. AI한테 매핑을 시킨 거야 이건 내가. 야 HS 코드 수출 증가율이 이렇게 나오는데 관련 기업들 뭐가 있어? 매핑해봐. 그래서 정확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정확하지 않을 수도 있으니까 참고만 하라고 참고만. 보면 메모리 반도체 나오죠. 메모리 반도체는 뭐 이건 뭐 말할 것도 없지.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이렇게 나오고요. 최대 규모 최대 증가. 집중 전망이 지나치게 집중되어 있다는 위험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그다음에 이제 화장품, 장품이 한국콜마, 코스맥스, 뭐 아모레퍼시픽 뭐 이런 애들 AI가 찍었는데 우리 뭐 APR 이런 것도 있죠. 산업 확장성이 양호하다. AI는 이렇게 평가를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하이브리드 차 수출 잘 되고 있다. 현대기아차 보자. 그리고 면역 물품, 요거 이제 바이오 기업들, 삼성 바이오로직스, 셀트리온 이런 거 추출을 했고요. 바이오 수출.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우리가 반도체가 이제 불안하다고 느끼면 이제 이런 것들, 요런 이제 면역 물품이나 뭐 자동차나 화장품 같은 쪽으로 이제 우리가 좀 한번 볼 수가 있는 거죠. 이제 다른 쪽으로 수출 전망이 양호하니까. 그리고 이제 반도체 부품이 이제 잡히고 있습니다. AI 팹과 연계돼 갖고 이제 반도체 수요가 늘어나니까 이제 용인 같은 팹도 늘어나고 용인 팹이 이제 건설될수록 이제 그 안에 들어갈 장비들이 발주가 되겠죠. 그래서 장비들이 이제 실적이 이제 조금씩 이제 증가되는 형태로 잡히고는 있는 것 같은데 글쎄요. 과연 이제 반도체 장비주들이 반도체 실적과 다르게 갈 수 있을지는 뭐 좀 지켜봐야겠죠. 어쨌든 뭐 8, 9월 달 데이터를 우리 같이 봐야 되는 거니까. 어쨌든 반도체 장비 부품도 최근에 실적 전망이 나쁘지 않다. 이런 걸 지금 AI가 찍어가지고 1, 2, 3, 4, 5, 5개 정도 관련 기업들을 매핑을 했으니까 요거는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수출 금액이 큰 상위 30개 품목 전체를 관련 기업과 함께 매핑한 표입니다. 품목마다 핵심, 다음에 주의, 관찰, 제외, 그리고 약세 이렇게 5단계로 상태를 나눠봤는데요. 투자 관찰 우선 대상, 요거는 이제 우리가 한번 주의 깊게 봐야 될 핵심 품목들이고요. 관련 기업과 품목이고요. 다음에 주의는 코드가 너무 광범위해서 과대 추정이 위험이 있는 경우, 이런 경우를 등급을 매겨놨고요. 제외는 귀금속이나 비철금속처럼 이게 늘 들어오고 중요도가 떨어지는 것을 제외를 시켰고요. 그리고 약세는 역성장 품목입니다. 역성장 품목. 요거 뭐 몇 가지 짚어보면 리튬이온, 축전지, 화물선, 파라자일렌, 자동차 중에서도 3000cc 초과와 디젤 승용차, 통상, 영상 기기 부품품 요런 것들은 수출 전망이 약세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러분들은 핵심과 관찰 등급을 좀 그 중에서도 핵심 등급을 좀 주의 깊게 잘 봐야 하지 않을까라고 저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오늘 내용을 정리를 하면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죠. 뭐 반도체 3대장은 여전히 증가율은 1, 2, 3위 그리고 증가율 상당히 높지만 이제 드디어 예측 무형이 스스로 전망치를 이제 낮추기 시작했고, 특히 서버 부품이랑 SSD는 실제 실적이 예측을 조금 밑돈 뒤에 예측치를 낮추기 시작했어요. 이제 다만 이게 이제 아까도 얘기했지만 진짜 추세 훼손인지 아니면 분기 말 밀어내기 수출 이후에 계절적인 물량 조정이 과대 반영된 건지는 지금 시점에서는 단정할 수 없고, 8월 9월 속보치가 이 둘을 가를 결정적인 구간이니까 이 채널에서 계속 확인해서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지속적인 관찰을 원하시는 분들은. 반면 자동차, 조선, 바이오, 화장품 같은
신울경제 다른 반도체 외의 다른 품목들은 생각보다 견조하고 오히려 다수가 전달보다 증가율이 개선되는 이런 긍정적인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한국 수출이 한국 수출의 전체적인 흐름은 여전히 견조하다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음 달에도 같은 방식으로 업데이트해서 돌아오겠습니다. 반도체 물량이 계절 패턴대로 반등하는지 아니면 계속 눌려버리는지 이번 달 영상의 결론을 다음 달 데이터로 검증하는 게 다음 영상의 핵심이 되겠습니다. 오늘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질문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 다음에 더 좋은 콘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